자, 리셋이 안 들어가 있죠? 리셋 넣겠습니다. 지금 CSS가 CS 폴더에 있기 때문에 링크 CSS나 리셋 CSS에서 전부 다 초기화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을 보면서 만들어 봐야죠. 우선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전체 배경색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흰색이고 얘도 흰색이기 때문에 배경에 뭔가 색이 있어야만 얘네들을 배치하기가 편하거든요. 텍스트가 흰색이 돼버리면. 그래서 여기 전체 배경색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배경색을 얘로 깔아버릴 거고요. 그 위에 얘네들을 배치시킬 거예요. 요 배경 이미지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비주얼 헤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럼 바디에 하려면 CSS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요 파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파일 index.css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CSS 파일 연결해 줘야겠죠? 컨트롤 스페이스 index.css 만들어 주고, 자, 바디 인덱스에만 적용된 CSS이기 때문에 바디 바로 넣어도 되겠죠? 바디 색상은 뭐냐? 지금 자, 요 색상이네요. 요 컬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우선은 변수 한번 써볼까요? 루트 해가지고 bg 컬러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변수를 사용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bg 컬러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색 관리를 전부 다 변수로 다 빼줄게요. 어차피 색이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를 화이트, 가장 많이 나온 것도 화이트죠. 블랙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변수를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 다 들어갑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엣지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Can I Use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배경 넣었고 그 다음에는 요거 얘네들 배치시켜야죠. 얘가 가장 위에 있죠. 하늘 다음에 이제 산, 그 다음에 여기 언덕, 하늘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가 이쪽에 있어요. 얘 각각 클래스명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 찾기 원하는 거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 그 다음에 오른쪽 커서 있죠. 이곳에다가 클래스명 해서 bg bg img 1, 2, 3 해줍니다. 자, bg img 1은 포지션으로 갈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 라이트 레프트 0, 탑 0까지 가죠. 그리고 위드스는 100%로 가겠습니다. 자, 복제합니다. Alt Shift 방향키.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도 마찬가지인데 탑 위치가 다르죠. 1번은 맨 위에, 2번은 여기로부터 464네요. 464만큼 떨어집니다. 픽셀로 가겠습니다. REM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요 언덕은 Alt 768 픽셀 떨어졌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할까요? 자, 이렇게 맞춰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빈 이미지들은 위에 덮는 거예요. 지금 디자인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흐리멍텅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로 가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색을 위에 맞춰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는 배치를 시키면 그럴듯해 보이죠. 이렇게 색이 없고 이미지 배치 안 시키게 되면 나중에 흰색, 아까도 얘기했듯이 흰색 글씨 부분 안 보여요. 그래서 미리 흰색 글씨 위주가 많다 하면 배경 먼저 작업하시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이 영역 자체가 이만큼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외관이 약간 80픽셀, 좌우로 80픽셀 남는데 이거는 사실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영역 자체가 꽉 차는 거냐, 레이아웃이 아니면 지금처럼 얘네들처럼 가운데 정렬을 할 거냐, 그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디자인으로 봐서는 그냥 좌우에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여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게요. 이거 포지션입니다. 이미지 영역이 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롤 내릴 때 얘가 계속 따라다니게 하려면 스티키 쓰시거나 아니면 픽스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스티키 픽스드 안 쓰고 그냥 앱솔루트로만 위에 고정시켜 버리겠습니다. 64에 80. 자, 그러면 얘가 헤더죠.
클래스 헤더. 자, 여기 클래스 헤더라고 쓰겠습니다. 이미 선택자가 있는데 왜 클래스를 쓰냐면 얘는 스크롤되기 위한 아이디인 거고요. 아이디를 선택자로 CSS 선택자로 잡으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한 클래스로는 속성을 덮어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를 선택자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배경 영역이고요. 전부 다 배경 영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해서 이제 헤더 영역인데 클래스 헤더는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자, 얼마 떨어졌다고요? 80픽셀 떨어지고 라이트도 80픽셀 떨어집니다. 그리고 탑에서는 64픽셀 떨어지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 80픽셀부터 오른쪽 80픽셀 그 사이에는 꽉 차게 돼요. 한번 볼까요? 지금 Z축이 안 보이는데 Z축 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Z축을 한 100 정도 넣을게요.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좌우측 정렬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정렬에 양쪽 정렬이에요. 그러면 양쪽 여백이 같다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스페이스 비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양쪽 나눔에다가 양쪽 여백이 같다고 보게 되면. 자, 디스플레이에 가볼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틴. 여백 나눠가짐이죠. 첫 퍼스트 차일드는 맨 왼쪽, 라스트 차일드는 맨 마지막. 그 사이에 있는 건 공통 여백이 가져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식에 관련된 정렬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옆으로 가진 않죠. 얘가 정렬되는 건 내비 요소만 정렬되는 거기 때문에 얘만 정렬되는 거예요. 플렉스는 지정한 부모를 기준으로 한 자식만 정렬이 되는 겁니다. 얘가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그 자식인 H1, 내비, A 요 세 가지만 플렉스 정렬인 거예요. 이거에서 퍼스트 차일드 H1, 라스트 차일드 A 양쪽으로 나눠 갖고 그 사이에 있는 내비만 여백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페이스 비틴입니다. 자, 그러면 H1부터 한번 작업해 볼까요? 클래스 H1. 클래스 H1은 자, 어떻게 생겼는지 디자인을 볼까요? 자, 우선 폰트 패밀리 여기 있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 32. 여기 좀 줄이겠습니다. 옆에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 폰트 사이즈 32픽셀, 라인 하이트 38픽셀, 레더 스페이싱 마이너스 0.01 EM. 있는 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환산하지 않고. 자, 그리고 텍스트 전부 다 대문자죠? 네,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제 폰트 패밀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주는데 아까 우리 메모해 놓은 폰트 패밀리 있죠? 바로 여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임포트 다 이쪽에 박을게요. 얘를 잘라내기 한 다음에 폰트 패밀리를 리셋에 제가 지정했었거든요. 여기 있는 걸 지우고 여기 폰트 패밀리 가져다 놓고 이렇게 두 개죠. 그래서 이 폰트 패밀리도 자르기 한 다음에 index.css에서 여기에서 그때그때 가져다 쓸 수 있게 컨트롤 슬래시에서 이렇게 두고 여기에다가 폰트 패밀리 그때그때 가져다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마 요 단어가 변수로 나오진 않을 건데 한번 변수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지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폰트 웨이트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귤러거든요. 레귤러 폰트를 요걸 써볼게요. 그래서 요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로. 그래서 폰트 1이라고 해놓고서 자, 요게 들어가면 땡큐죠. 그래서 변수 폰트 1 자, 적용되는지 한번 보고 자, 안 되네요. 자, 색깔도 우선 넣어볼게요. 색깔을 화이트 넣어보고 자, 화이트는 되는데 폰트 패밀리가 안 들어가죠. 산세리프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까지 다 넣어야만 되는지. 자, 안 되죠. 아, 폰트를 아예 로드를 못하네. 폰트 로드인이 안 됐네요. 구글 폰트로 다시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다시 CDN 되네요. 요건 됐고요. 폰트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폰트로 가겠습니다.
세리프 있는 유사한 폰트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괜찮아요. 요걸로 할게요. 굵기별로 다 체크가 이미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굵기별로 가져가고 임포트 형태로 자, 요 폰트고요. 요 폰트입니다. 잘못 가져왔었네요, 폰트를. 네, 됐네요.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웨이트를 400이 레귤러였죠? 굵지 않았기 때문에 400으로 가서 네, 됐다. 다시 한번 변수 테스트해서 될 것 같은데. 네, 되네요. 그럼 변수로 다 넣겠습니다. 요 레귤러 변수랑 그래서 폰트 2개로 해서 사용할게요. 폰트 1번과 2번. 요거는 고딕, 요거는 쉐리프. 그래서 고딕 쪽은 전체 공통 폰트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바디에 있는 모든 폰트는 기본적으로 고딕 형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쉐리프로 간다. 자, 여기 내비죠? 내비 부분은 일반적인 폰트죠. 요거 설정했던 폰트고 폰트 웨이트가 700이네요. 700 한번 들어간지도 봐야겠네요. 헤더에서 H1 내비죠. 헤더에 내비 주 메뉴이기 때문에 GMB라고 하겠습니다. GMB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행배치를 다 시킵니다. 행배치 전부 다 시키고요. 혹시 몰라서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폰트 웨이트가 700. 네, 들어가네요. 700까지. 그럼 이제 폰트 설정을 한번 볼까요? 폰트는 이미 고딕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컬러는 변수로 빼겠습니다. 화이트 가져가고요. 폰트 사이즈는 18. 줄간격 22픽셀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 다 해주고요. 이 사이 간격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이기 때문에 갭으로 가시면 돼요. 이 사이는 40픽셀, 여기서 이 사이는 40픽셀이죠. 그래서 40픽셀만큼 갭을 가지면 됩니다. 갭을 40픽셀 해버리게 되면 그냥 40 하게 되면 행과 열이 전부 다 40픽셀이기 때문에 뭐 행이 자체가 없죠. 현재 열 간격이기 때문에 그냥 한 자릿수만 넣어도 알아서 이렇게 간격을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글씨가 위쪽으로 있어요. 위로 떠 있잖아요. 원래 중간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춰줄 거예요. 전부 다 중간으로 오게. 그 말인 즉슨 요 플렉스를 줬고 주축을 정렬했지만 교차축에 대해서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를 두게 되면 이 전체적인 정렬 자체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되죠. 중간으로 오게 다 배치시켜놔요.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 맞는 거죠. 요거까지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쪽에서 클래스 어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대로 어카운트라는 btn 어카운트라고 할게요. btn 어카운트에서 이제 아이콘 넣어줘야죠. 멤버라는 아이콘을. 자, 클래스 btn 어카운트는 이전 가상 요소에다가 컨텐트를 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경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백그라운드 URL 컨트롤 URL에서 이전 폴더의 이미지스에 ICU 언더바 멤버라는 SVG를 넣을 거예요. 반복하면 안 되겠죠? 크기 자체는 바로 이 녀석이죠. 요게 크기는 24짜리를 했습니다. 8픽셀 간격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 가로 24 세로 24 이따가 마진 라이트 8픽셀 넣어주면 간격까지 될 거고 여기에서 보면 그냥 되면 배경이 끊겨서 보일 거예요. 거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비포는 인라인 요소입니다. 인라인 요소는 가로 세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마진 값만 들어간 거예요. 마진이나 패딩은 좌우로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트 자체를 가로 세로 넣고 디스플레이를 넣어야죠. 옆으로 붙으면서 가로 세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인라인 블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얘네들을 맞춰야죠.
행을 맞추려면 여기서 또 예전 같았으면 저 같은 경우 버티컬 라인에서 6픽셀에서 이렇게 맞췄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인라인 블로그도 하지 않아요. 부모 요소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전부 다 안에 있는 자식 요소, 비포도 퍼스트 차일드로 자식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도 자체가 블록 요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고 가로 세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중앙 배치를 하고 싶으면 지금 잘 맞춰졌지만 중앙 배치를 하고 싶으면 온라인 아이템들에서 센터로 가면 돼요. 그럼 굳이 아까처럼 얘를 잡고 버티컬 라인으로 가고 1픽셀 이런 식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요소의 자식을 정렬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도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자식을 정렬하는 플렉스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렉스를 통해서 온라인 아이템즈 교차축 정렬을 한다. 그래서 이 텍스트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잡고 폰트 사이즈 17픽셀, 라인 하이트 21픽셀, 컬러 변수죠. 화이트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헤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스크롤을 내렸을 때 만약에 고정시키고 싶으시면 얘를 헤더 자체를 앱솔루트 하지 말고 스티키나 픽스드 하면 됩니다. 픽스드 하면 스티키 해볼까요? 스티키를 하게 되면 스크롤 내리면 이렇게 고정을 가죠. 픽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픽스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픽스드가 지금 낫죠? 왜냐면 아까 스티키 하니까 좌우축이 안 먹었잖아요. 스티키 같은 경우는 탑을 기준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스티키보다는 현재는 픽스드가 낫다. 위에 기준에서 양쪽 퍼져야 되니까. 근데 오른쪽에 따라다닐 메뉴들은 스티키가 낫죠. 탑 기준으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픽스드 해도 된다. 그냥 같이 내려가는 거 안 할 거면 그냥 여기서 스티키나 아니라 앱솔루트 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잡았을 때 이게 100VH 간다고 했어요. 얘 Z축이고 얘 이 덩어리도 100VH로 크기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 비주얼이죠. 비주얼 자체가 100VH가 될 거다. 그러면 여기 스크롤 내려서 일단 비주얼 영역이고요. 클래스 비주얼은 높이가 100VH로 간다. 개발자도 이게 쓰기가 힘들죠. 100VH로 가게 되면. 그래서 100VH는 나중에 줄 거고요. 여기다 임의의 높이를 줄게요. 아예. 높이는 현재 1200픽셀이거든요. 1200픽셀을 강제로 주고 나중에 100VH로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개발자 도구 열면 100VH가 엄청 좁아지거든요. 이게 100VH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라도 임시로 높이를 주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할게요. 자, 높이 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요 위에서 Z축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 배경 이미지들이 전부 다 Z축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비주얼 자체를 또 Z축으로 올릴 거예요. 그럼 비주얼도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 라이트 0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탑 0도 그러면 탑 0부터 1200픽셀 내려오니까 Z축에서 한 20픽셀 20을 주겠습니다. 저기 튀어나올 수 있게. 자, 레프트 탑에서 좌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좌측 상단이 고정이죠. 앱솔루트로 가게 되면 컨텐츠 자체가 좌측 위로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눠 가지게 돼야 되는데 아까 100%라고 우선 헤더에서 좌우측에 이렇게 레프트 80, 라이트 80 하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늘렸다 줄였다 했을 때 오른쪽 왼쪽 80은 계속 가지고 가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화면을 줄였을 때 이렇게 퍼지지 않고요. 이게 해상도가 높을 경우에 이렇게 퍼지지 않고 중앙에 배치돼야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좌우측으로 퍼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디자인을 나가 보면 얘는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또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구조가 바뀐다. 그래서 얘는 우선 고정, 얘는 따라다니는 고정, 얘는 그냥 고정. 아니면 둘 다 따라다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둘 다 따라다니게 해볼게요. 얘는 픽스드고 얘는 스티키로 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스티키와 픽스드가 뭐가 다른지 비교할 수 있게 해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앱솔루트에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팔로워스부터 한번 해볼까요? 팔로워스 부분은
바로 팔로우. 여기 저 SNS인데 지금 텍스트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를 좀 돌려야겠죠. 이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얘를 돌려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회전시킬 거예요. 회전을 시켜서 맞출 건데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전시킨다고 얘네들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쓰기가 있을 거예요. 텍스트에서 밑으로 내려쓰기가 있을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텍스트 오리엔테이션. 요거 쓰면 되겠네요. 네, 요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오리엔테이션 쓰고 그리고 옆에다가 텍스트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테이트를 시키지 않고 스팬 SNS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곳에다 클래스를 btn 인스타 btn 트위터 스펠링이 트위터를 안 하다 보니까 트위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클래스 SNS부터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클래스 SNS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 탑은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 마이너스 50% 앱솔루트에서 50%를 가게 되면 전체 브라우저에서 이 50%가 얘 중앙으로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붙게 되죠. 50% 변이.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Y 마이너스 50%라는 것은 이 크기의 반만큼이 반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중앙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Y축에 중앙 배치하기 위한 공식이다. 만약에 레프트 50%면 트랜슬레이트 X만 마이너스 50%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크기의 반을 자동으로 잡는 거죠. SNS 타이틀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라이트 모드가 오리엔탈 RL과 그리고 텍스트 오리엔테이션 믹스드가 있네요. 이거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많이 쓰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도 외우고 있진 않아요. 자, 이게 휘어졌네요. 잘 됐네요. 휘어졌고 이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자, 폰트 사이즈 18픽셀, 줄 간격이 12픽셀, 컬러는 변수해서 화이트 가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이렇게 왔고요. 좀 뒤집혀지니까 서체가 좀 깨지네요. 살짝 깨지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아이콘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콘은 btn 인스타, btn 트위터. 버튼이 크기를 보게 되면 자, 얘죠. 두 개가 크기가 같게 만들었을 거예요. 24 전부 다 같아요. 그러면 위드스 24픽셀, 화이트 24픽셀, 배경만 다릅니다. URL 이미지스의 ICO 인스타 반복하지 말고요. 자, 가로 세로 넣으면 우선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A 요소는 인라인 요소라서 옆으로 붙는 것처럼 하려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써주면 나오겠죠. 자, 근데 안 나온다. 배경 이미지가 이전 폴더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인스타 됐고 이거 그대로 복제해서 크기가 같기 때문에 클래스명만 바꿔주고 트위터라고 클래스명 여기 이미지명만 바꿔주면 트위터도 나오겠죠. 옆으로 배치되는 걸 위아래로 배치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인라인 요소니까 전부 다 떨어지게 하려면 클래스 SNS를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게 되면 행으로 이렇게 붙기 때문에 떨어뜨리려면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해서 주축 방향을 컬럼 방향, 열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쪽으로 붙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앱솔루트의 기준 자체를 이 1200픽셀의 중앙으로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픽스드로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픽스드로 하게 되면 이제 브라우저 중심이 되죠. 그래서 픽스드로 하게 되면 앱솔루트를 타고 안 가기 때문에 혼자만 움직이기 때문에
렐러티브 앱솔루트 상속 관계가 없어요. 픽스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따라가게 한다. 이 사이의 여백은 갭으로 가면 되겠죠? 24픽셀 갭, 요 24픽셀 갭입니다. 그러면 플렉스는 갭으로 해서 24픽셀 넣어줍니다. 이렇게 갭으로 다 떨어져고요. 왼쪽부터 떨어진 것만 표현 좀 되겠죠? 80픽셀 떨어졌으니까 앱솔루트 레프트 80픽셀만 떨어진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 나왔을 때 얘만 좀 돌아간 느낌이었고 나머지 행배치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이 박스 안에서 텍스트 이렇게 써져 있고 이렇게 아이콘이 있었죠.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얘네 세 개들을 전부 다 블록 요소로 만들어도 되고요. 블록 요소 만들어면 단점이 뭐냐? 가로가 100%가 된다. 그러면 또 줄여주고 크게 주고 난리 나니까 이거는 별로 비추. 그래서 아싸리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주려면 플렉스 아니면 그리드거든요. 그리드 하면 그리드 템플릿 뭐 로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심플한 것 같다 해서 플렉스를 쓴 거고요. 플렉스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식들이 행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열배치로 나오려면 그래서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 방향, 열 방향으로 바꿔줘야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제 플렉스의 특징 중에 좋은 점이 하나가 이 갭을 줄 수가 있다. 이 사이에 갭. 안쪽 여백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바깥쪽은 안 들어갑니다. 안쪽 여백으로서 갭을 주면 서로 여백도 다 뚫을 수 있다. 그래서 굳이 마진이나 패딩 줄 필요가 없다. 플렉스나 그리드를 주면.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에서 80만 떨어지게 여기만 맞춰준 거예요. 아까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80이었고 얘도 여기까지 80이었어요. 스크롤 내리면 얘와 면이 정확하게 닿는 곳으로 갈 수가 있죠. 팔로워스가 계속 따라다니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디자인을 한번 훑어보죠. 자, 요 선을 보면 영역을 이미 디자이너가 보여줬어요. 이렇게. 너는 이 크기다. 그럼 너도 똑같은 이 크기다. 이 전부 다가 크기가 다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잘못 박스가 크게 다르겠지만 요 활성화된 영역 자체가 이 덩어리 영역이 하나다. 총 4가지 덩어리로 되는 거고 얘를 줄내림을 쭉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전부 다 요 영역 전부 다가 링크 영역으로 다 만들 거예요. 클릭을 해야만 스크롤해서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클릭 영역을 좀 크게 잡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했었던 플렉스를 쓰면 플렉스 안 써도 되겠네요. 어차피 이걸 전부 다 감싸고 있는 애들이 각각 LI이기 때문에 LI는 이미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거 그 안에 있는 A에다가 요 높이만 주면 된다. 저는 앱솔루트를 배치할게요. 우선 배치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앱솔루트 배치하고 라이트 탑 50% 아까와 같은 패턴이죠.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 트랜슬레이트 Y 마이너스 50% 위로 50% 주면 윗변이 50%다. 본인의 크기 반만큼 반으로 올라가야만 정중앙에 배치하게 된다. 여기 붙은 이유는 이 부모가 2000, 1800, 1200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온 게 바로 이 녀석이다. 그래서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요 큰 박스의 가운데 있는 거다. 그 개념 때문에 좀 밑으로 처진 느낌입니다. 자, 한번 디자인을 보죠. 오른쪽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명한 선이죠. 반투명한 선이고 채워진 선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반투명한 선이 있고요. 그 위에 채워진 선이 각각 있는 걸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디자인을 보면 요 라인에 맞춰져서 글씨가 있죠. 그러면 우측 정렬이다. 글씨는 우측 정렬에 이만큼의 여백이 있는 거다. A입니다. 전부 다 이 부분 전부 다가 클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A다. 이 힌트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디스플레이 블럭이죠. 퀵에 있는 A는 디스플레이 블럭이다. 블럭이고 그리고 우측 정렬이다.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글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여백이 32픽셀이다. 패딩이 라이트 32픽셀이 갑니다. 자, 오른쪽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정렬에 오른쪽 공간이 있다. 떨어진 거죠. 글씨 한번 조절을 좀 해볼게요.
글씨가 폰트 사이즈 18픽셀, 줄 간격 22픽셀, 컬러는 화이트 가줍니다. 자, 그리고 요 높이는 요 흰색 크기가 높이다. 60픽셀이네요. A 요소는 높이가 60픽셀이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60픽셀이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공간에서 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글씨는 이 선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 얘가 블록이 아니에요. 블록이 아니라 이 글씨가 중앙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플렉스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글씨가 혼자 있기 때문에 줄 간격을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주는 게 아니라 높이 대신에 얘를 줄 간격으로 바꿔줘도 된다. 한 줄 텍스트는 텍스트 중앙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줄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30픽셀, 밑으로 30픽셀 벌어져서 전체 영역에서 글씨가 중앙에 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높이만큼 주면. 그래서 얘네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줄 간격을 주게 되니까 글씨가 가운데로 오게 되죠. 그래서 굳이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갈 필요 없고, 한 줄짜리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줄 간격으로 해서 확 넓혀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운데까지 오게 했고, 폰트 웨이트는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선. 요 선은 3픽셀의 투명선입니다. 투명한 정도는 0.5픽셀이네요. 그리고 오른쪽 선 타고 가는 것들이 UL이 되겠죠? UL이 되고, 아니면 그때그때 색을 바뀌게 하려면 A에다가 줘도 되고. 그래서 A 한번 줘볼까요? A 밑에서는 보더 라이트 RGBA 0.5였죠? 그러면 이 화이트를 변수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흰색을 투명을 화이트 대시 5라고 하겠습니다. RGBA 2호구나. 0.5 화이트 대시 5가 투명하게 바꿔주게 변수 추가해주고, 보더 라이트 3픽셀 솔리드 변수 화이트 5 라고 해서 투명한 선 넣어줘 볼게요. 그래서 투명하게 RGBA도 들어가죠. 네, 활성화된 것은 흰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흰색이 되겠죠. 활성화됐다라는 건 따로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활성화된 클래스 액티브라고 줄게요. 그럼 퀵에 A에 액티브가 붙으면 보더 컬러가 화이트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색만 바뀌게 나오는 겁니다. 내려갈수록 이제 뭐 클릭할 때마다 하거나 아니면 할 때마다 각각 색을 액티브를 주면 되겠죠. 클래스로 스크립트로 해서 리무브 클래스, 애드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치에 올 때마다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픽스드 가고 따라가게 되고, 탑에 50% 했다가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에다가 마이너스 50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스티키보다 그냥 픽스드로 가겠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요 텍스트는 이거 전부 다 앱솔루트죠. 그래서 이 텍스트도 앱솔루트로 해서 가는데, 픽스드는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끝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이 글씨의 앱솔루트 부분은 이 공간 안에서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스크롤 내리면 이 공간에서만 배치라서 더 이상 얘네와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앱솔루트로 해서 정중앙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카피가 얘죠? 이 카피를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50% 탑 50% 완전 중앙 배치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줍니다. 자, 정중앙인데 밑으로 온 거는 제가 높이를 1200을 줘서 그렇죠? 1200의 중앙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텍스트를 잡아볼게요. 서브 타이틀 카피에 있는 서브 타이틀이라는 클래스에다가 폰트 사이즈 컬러 주고요.
그리고 볼까요? 하나씩. 자, 서브 타이틀 픽셀 18픽셀, 줄 간격 22픽셀, 레더 스페이싱 6픽셀, 텍스트 데코레이션,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모두 다 대문자로 만들어 주고요. 컬러의 황금색은 클래스명 골드로 하겠습니다. 골드 클래스 주면 요 색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자, 텍스트 컬러도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요 본 타이틀이죠? 본 타이틀은 그대로 복제, Alt, Shift 방향키, Alt 방향키 움직여주고요. 자, 글씨 88, 거기다가 600, 여기다가 줄 간격은 100 해주고요.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죠. 여기서 화이트로 바꿔주고, 폰트 패밀리가 폰트 1로 해서 쉐리프 들어가 있는 폰트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두 번째 폰트는 아니네요. 그 일반 폰트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색깔은 흰색. 컬러는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글씨가 이 정도. 글씨 폰트 크기가 폰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폰트 패밀리 못 찾아서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크롤 다운. 자, 요거 스크롤 다운은 요걸로 텍스트 가이드. 클래스명은 이게 깊이가 상속 줄 때 선택자가 깊으면 안 좋습니다. 최대한 낮게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재활용 가치가 높아지니까. 선택자의 깊이가 깊어지면 재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깊이를 최대한 안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복제해서요.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쓰겠습니다. 폰트 패밀리는 이탈릭으로 안 가고요. 이탈릭이 아니라 쉐리프 있는 걸로 안 가고요. 화이트로 가고요. 자간 필요 없고요. 폰트 웨이트 700이고요. 라인 하이트는 20이고요. 폰트 사이즈는 18픽셀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에 이젠 화살표 애프터로 만들면 되겠죠? 아까 아이콘 넣듯이 애프터 콘텐트 넣어주고, 자, 아이콘을 아까 슬라이스 했었죠? 그래서 요 아이콘이었고요. 요 아이콘의 크기가 1624, 간격은 간격 잡기가 힘드네. 여기 레이어가 덮어져 있어서 치우고 잡아볼게요. 16이네요. 16, 24, 16. 위드스 16, 24, 마진 레프트 16 넣습니다. 자, 배경 URL 이전 폴더에 이미지스에 ICO 에러 다운 반복하지 않고요.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애프터는 인라인 요소라서. 인라인 요소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하게 되면 옆으로 쌓이면서 화살표가 된다. 하지만 단점이 아까 있었죠. 단점이 행 배치가 안 된다. 행이 위로 떠 있죠. 이걸 제대로 배치하려면 이런 것처럼 이제 안 쓴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얼라인 아이템즈 부모해주면 tekst와 아이콘이 비포 애프터 가상 요소가 같이 정렬이 된다. 그래서 중앙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아이콘과 요 버튼과 위아래 여백, 지금 32픽셀 여백이죠? 그럼 마진으로 주겠습니다. 마진 탑 32픽셀 주고요. 그리고 이 녀석과 얘의 여백은 32픽셀입니다. 전부 다 32죠? 그러면 갭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갭으로 줘볼까요? 그리드를 써보겠습니다. 그리드는 어차피 행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드로 해서 갭을 줄게요.
디스플레이 그리드 갭 32픽셀 주게 되면 이제 전부 다 32픽셀 다 떨어지죠. 그리드 자체는 따로 템플릿으로 해서 주지 않는 한 전부 다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행으로 기본을 유지해 주죠. 우선 하이킹 왼쪽에 쭉 선이 있었어요. 이 선 부분 72에 2거든요. 이것도 P4로 만들어주면 되죠. 텍스트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P4 디스플레이 필요 없고요. 컨텐트 왜 이러냐. 컨텐트 위드스 72 높이 2픽셀에 배경색은 골드 가져오면 되죠. 요 색이고요. 백그라운드 변수 골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이 편한 거예요. 변수로 넣게 되면 이렇게 색깔 계속 추출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변수명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이게 되게 편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변수 썼던 게 이게 폰트 패밀리와 그리고 RGBA 들어간 거 일반 텍스트 컬러를 이렇게 변수화 시켜버리면 사스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변수 정의만으로도 해서 내가 반복적인 작업을 최대한 줄여줄 수가 있어요. 추출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변수의 장점이 있다. 변수명이야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하고요. 갭 필요하죠? 32입니다. 갭을 왜 해야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before, after 계속 제가 플렉스로 정렬했죠. 그래서 이 플렉스 정렬을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 갭으로 인해서 마진 써도 되고 갭 써도 됩니다. 32. 그래서 갭, 이번엔 갭으로 한번 써보죠. 써서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가운데 정렬도 되고 떨어뜨려 주고 여백도 다 가져갑니다. 두 개 다 픽스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렸을 때 잘 가져갈 수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끝났고 여기 덮는 부분이 되게 애매하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텐데 우선은 여기 비주얼 자체가 앱솔루트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 앱솔루트로 하지 않게 되면 얘가 텍스트 컨텐츠가 밀리겠죠. 얘가 앱솔루트가 이만큼이 되다 보니까 얘를 여백을 240을 주나 마나예요. 이 컨텐츠 자체가 이미 여기에 있거든요. 요 1번부터 하는 요 리스트 자체가. 그래서 얘를 앱솔루트 해제시켜 주고요. 요 배경 이미지도 있죠. 아까 움직였던 요 배경 이미지들을 아까 Z축으로 해서 요 이미지를 Z축으로 안 줬거든요. 그냥 Z축으로 자동 활성화되게 했는데 얘네들을 Z축 -1에서 전부 다 바닥으로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번 컨텐츠 다 나오게 되죠. 이게 겹쳐진 이유가 요 비주얼 자체도 앱솔루트로 줘서 그래요. 여기서 앱솔루트로 줬기 때문에 밑에가 계속 파고든 거죠. 얘가 Z축으로 올라가고 그 빈 영역을 그 다음 올 컨텐츠가 왔기 때문에 이 컨텐츠 배치함에 있어서 좀 무리가 갔어요. 그래서 앱솔루트는 최소화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부분도 앱솔루트를 안 쓰고 그대로 삭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밑에 바로 1번 텍스트 이렇게 오죠. 그럼 요거 1200픽셀이라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비주얼 영역이죠. 요만큼 영역의 비주얼 영역. 요 영역의 비주얼 영역 중에서 중앙에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정확하느냐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박스가 이게 중앙에 있느냐 자세히 보면 사실 중앙에 있지 않죠. 위로 여백은 287 밑으로는 603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박스에서 탑 50%가 아니라 레프트만 50%고 위로는 287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비주얼 안에 있는 저 텍스트가 탑에서 287 떨어졌다라고 재정의를 하겠습니다. 탑 50%가 287 픽셀. 50%가 아니라 얘는 X만. 왜냐하면 X만 50%니까. 따로 반대로 갈 방향이 X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보게 되면 위치도 맞고 스크롤 같이 내려갈 수도 있고 위치도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너무 허여멀건한데 이게 사실 딤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체 요 꽉 차져 있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 리니어 그라디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한 번 더 덮어주겠습니다. 이것도 Z 인덱스 마이너스 1로 해서 한 번 덮어줄게요. 요 빈 영역을. 자, 요 빈 영역의 딤들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딤드라고 하겠습니다. 딤드 클래스에다가 검맣게 한번 깔 거예요. 클래스 딤드. 자, 이렇게 깔아주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0, 라이트 0, 탑 0, 버텀 0 해주고요. Z 인덱스 마이너스 1 해서 배경 위에 뜰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너무 밑으로 간 것 같네요. Z 인덱스 1하니까. 자, 이렇게만 해보죠. 그냥 깔려주겠습니다. 좀 더 검해졌죠? 검해지고 위에도 다 있고 메인 그 다음 있고 네, 이렇게 다 긁히고 여기 좀 어두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볼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딪히는 부분도 이미지가 사실 이렇게 끊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뭔가 나왔죠?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덮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컨텐츠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이 덮는 영역을 우선 어떻게 해줄 거냐면 지금 이 박스 있고 이 이미지 박스 이 전체에 있는 그림자 영역이 있고 요 전체 비주얼 영역이 있고 총 두 가지거든요. 전체 비주얼 영역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가 있다. 여기에 하나. 여기에 그라디언트가 있다. 그리고 또 이곳에는 이제 콘텐츠가 시작한다. 여기는 콘텐츠가 시작한다. 여기는 그라디언트. 여기는 비주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계속 겹쳐요. 겹치는 공간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그라디언트가 얘 비주얼이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그 위에 있고 얘가 그 다음에 또 올라탔거든요. 컨텐츠 영역이. 그래서 우선은 요 색을 덮어준 위에다가 얘가 이 컨텐츠를 마진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개 겹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진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요 중앙에 요 점점 요 새끼로 나타나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그라디언트는 이미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복붙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콘텐츠가 여기부터 콘텐츠죠. 그러면 여기다가 콘텐트라고 해주고요. 요 코드가 들어갈 거고요. 요 빈 요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높이는 얘가 700입니다. 높이나 영역이 있어야만 배경이 보이기 때문에 꼭 넣어줘야겠죠. 자, 한번 볼까요? HTML 저장해주고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요 좀 축소해 보겠습니다. 비슷하네.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자체가 요만해요. 좀 많이 크죠. 그래서 요 영역을 위로 끌어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 부딪히는 부분이 제가 요만큼 했다가 요만큼이거든요. 지금 딱 부딪히네요. 제 비주얼을 이만큼 높이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만든 그라디언트를 이만큼 영역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는 영역이죠. 잘 나왔고 그 다음부터 이 안에 있는 콘텐츠가 위로 올라타는데 이만큼 올라타는 거죠. 240이죠. 여기가 240. 그러면 전체 높이에 240을 뺀 나머지가 올라가는 높이죠. 요 나머지 높이. 그러면 700에 240 빼면 460만큼 컨텐츠가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인덱스 컨텐츠가 그라디언트를 타고 올라왔다. 얼마만큼? 460만큼. 마진 탑 마이너스 460.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얘가 위로 타고 올라와요.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왔죠? 근데 왜 이미지가 안 맞네요?
늘었다 줄였다 했던 게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 크기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이게 있어가지고 이 크기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움직이니까 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여기는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 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 자체를 100% 가로 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100VH 그런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전체 100VH도 하고, 그리고 이 이미지 크기 자체를 정확한 크기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으로 이미지 썼던 그 세 가지 이미지 100%가 아니라 정확하게 1920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920 픽셀. 현재 이 해상도가 1920이거든요. 그래서 1920 픽셀로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냥 줄여도 이게 계속 겹치는 현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아까는 100%를 하다 보니까 비례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비례해서. 문제점이 뭐냐? 가로 스크롤이 생긴다. 가로 스크롤 생기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디만 오버플로우 X를 히든으로 해준다. 그러면 가로 스크롤은 안 생깁니다. 잘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주면 이렇게 덮어 쓰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 배경색을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요 배경색을 넣어야 되는데 이 배경색이 들어갔죠? 요거랑 어울리는 배경색으로 다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요 색이네요. 요 색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럼 배경색이 바디 배경색과 그라디언트 배경색 쭉 같이 연결되는 현상이 나오죠.